안녕하세요, 탈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홀람, 슈룩, 히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단어는 히브리어 문법에서 모음 기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These three lines are also called.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가운데 기둥, 그 다음 왼쪽 기둥, 죄송합니다.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 가운데 기둥. 이 세 개의 기둥을 또 다른 말로, 다른 이름으로는 세 개의 모음점, 그래서 홀람, 슈룩, 히릭로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The right line, 오른쪽 기둥은 is the point of 홀람, 홀람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시면요. 가상의 네모난 상자 안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알레프라고 쓰면 알레프를 쓰고 그 다음 뭐 배트를 그린다, 배트를 쓴다 그러면 이 네모칸 안에 맞춰서 이렇게 배트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지는데요. 이 홀람의 경우에는 이 첫 번째 글자가 발음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음 나는 소리요. 그래서 홀람이면 오 소리가 나는 거고요. 슈룩이면 우 소리가 나는 거고요. 히릭이면 이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홀람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바브와 함께 위에다가 찍어줍니다. 만약 슈룩인 경우에는 바브를 쓰고 안에다가 찍어줍니다. 때로는 이 바브를 안 써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축약한 형태로요. 근데 완성 폼으로 완전하게 쓸 때는 이렇게 바브랑 같이 써주고요. 히릭의 경우에는 이 모음 기호가 뭔가 있으면 밑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줍니다. 이게 이제 이 소리가 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 바브를 쓰고 히릭을 쓰면 이제 V 혹은 V가 되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이제 히브리어 발음 기호 중에 아예 이오우 중에 오, 우, 이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 소리는 이 오 소리는 히브리어 쓰면요. 표시가 안 나네요. 바브를 써주고 이렇게 쓰면 오 소리는 오른쪽 기둥이고요. 왼쪽 기둥은 슈룩의 점. 그래서 바브를 써주고 이 안에다가 찍어주는 거고요. The 멜라폼은 이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에서 멜라폼은 아니고 이제 멜라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멜라품은 이제 이 안에 쓰여진 바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브는 일종의 이 모음 점과 함께 쓰여지는 자음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the middle line is the point of hirik. 그리고 가운데 기둥은 이제 점 하나 밑에 찍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중간 기둥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가운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The reason for it is that points imply illumination of hokmah.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점이 의미하는 바는 이 점은 호크마의 작은 빛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꼴 호크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크마의 빛. Which revive and moved otiot. 이 otiot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요. 이제 글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vav가 알파벳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vav는 이제 알파벳, 특히 알파벳은 다시 말하면 otiot이라는 것, 이 글자라는 것은 결국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는 그릇이란 뜻입니다. 그릇, 클리. 이 히브리어입니다. 클리라는 것은 이제 그릇이란 뜻이고요. 클림은 이제 복수 형태입니다. 이 클리의 복수가 이제 클림인데요. 따라서 이 호크마라는 빛은 상징적으로 이 그릇, 즉 빛을 받는 이 그릇을 다시 살려내고 움직이게 하는, 즉 생명력을 주는 것이 이제 호크마란 빛이고요. 생명력을 받는 것이 이제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번에 다른 영상에서 세상은 크게 두 가지만 존재한다. 하나님이 주는 빛과 light,
다음에 그 빛을 받는 그릇, 클리.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했죠. 빛과 그릇. 그렇게 봤을 때 빛을 상징하는 것이 이 점이고요. 그릇을 상징하는 것이 이 히브리 알파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vav가 알파벳으로 쓰였죠. Hence, 따라서 the right line erected during Mahmud's ascent to Bina, which lacks Hokmah, is implied by the point of Holam, which stands above the Otiot. 따라서 오른쪽 선은 언제 오른쪽 선이 생겨났습니까? 전번 영상에 따르면 말쿠트가 비나화되었을 때, 즉 심판의 속성이 자비의 속성과 하나가 되었을 때, 이럴 때 이 오른쪽 기둥이 만들어지죠. 이 오른쪽 기둥의 특징 뭡니까? 올 하사딤, 즉 주려는 속성으로 가득해서 렉스 호크마, 받으려는 속성인 이 오르 호크마가 없는 상태죠. 따라서 점은 어디에 찍혀 있냐면 above the otiot. 이 otiot 글자가 그릇을 의미했죠. 따라서 그릇 위에 오르 호크마, 받으려는 속성, 즉 받았을 때 받는 기쁨이 위에 초월해 있다,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아직 내 안에 안 들어와 있다는 거죠. This indicates that the point which is a hokmah is not closed in the claim. 즉, 이 오르 호크마, 받는 기쁨이 아직 그릇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Which are the otiot but is above the claim. 오히려 그 그릇 위에, 아직 내 위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 위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And the left line is made of Bina and Tiferet, which have all Hokmah after they have returned to their degree. 그리고 이 왼쪽 기둥은 언제 생겨났습니까? 비나와 티페레트 말쿠트가 그들이 아랫세계로 추방되었다가, 그러니까 비나의 세계에서 제이란핀 세계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을 통해서 오르 호크마가 들어오게 되죠. 따라서 for this reason it is implied by the point of shuruk. 그래서 shuruk 이런 모양으로 찍히는데요. which is a vav with a dot within it.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제가 좀 vav를 삐쳐 그렸는데 vav가 있으면 vav와 함께 점이 안에 들어있죠. This indicates that the point, which is okma, is clothed inside the claim called otiot.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그릇은 곧 알파벳은 곧 그릇이라고 표현했을 때 영적인 그릇 안에 오르 호크마, 받는 기쁨이 그 안에 들어왔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And the middle line, 그리고 마지막 가운데 기둥은 made of the degree below it. 아예 이 그릇 밑에 찍힙니다. 그릇 바깥에 있죠. It which rose to the higher degree, deciding and completing its two lines. 왜냐면 가운데 기둥은 전번 시간에 보시면 비나의 세계가 있고 제이란핀의 세계가 있었죠. 이때 이 가운데 기둥을 만든 녀석들은 누구였냐면 이 아랫세계 제이란핀이 이 비나의 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따라서 올라온 녀석들이죠. 따라서 올라온 이들이었기 때문에 rose to the higher degree. 그래서 이들은 이 오른쪽과 왼쪽 사이에서 그들 사이를 중재하고 결정하고 완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좀 비유적으로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위의 세계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세계라고 볼 수 있고 밑에는 자녀들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상징적으로요. 이제 위의 세계에서는 아버지만 남고 어머니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자식들끼리 살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어머니가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근데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랑 같이 아버지께로 올라온 자녀들이 그 둘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거죠. 이제 가정의 화목을 가져오는 거죠. 약간 상징적으로요.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했을 때요. 이해를 위해서. 그랬을 때 이제 미들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들라인의 출신이 이 세계 아랫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밑에다가 점이 찍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리를 하면 이 점은 오르 호크마를 의미하고요. 오르 호크마라는 것은 이제 받는 기쁨,
받으려는 욕구를 의미하고요. 처음에 받으려는 빛, 받았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빛은 right line, 오른쪽 기둥에서는 오르 핫사디만 가득하고 오르 호크마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기둥에서는 오르 호크마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 같이 함유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운데 찍히고요. 마지막으로 가운데 기둥은 이 오른쪽과 왼쪽 사이를 중재하며 그들의 출신은 아랫세계에서 왔다라는 상징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히릭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ad it not been for the middle line, 만약 이 가운데 기둥이 없었다면 호크마 would never have been able to shine. 오르 호크마는 결코 빛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오르 호크마, 받는 기쁨은 결코 기쁨을 이들에게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And since this tikkun comes from the degree below it, 그리고 이러한 수정, 이 수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 왼쪽만으로는 빛날 수 없었는데 이렇게 가운데가 생겨남으로써 빛나게 된 사건은 아래로부터 왔습니다. 아래 세계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t is implied by the point of hirik. 그래서 포인트 히릭, 이 아래의 점으로 표현됐고요. which stands below the otiot. 즉 그것은 이 자음 기호, 이 히브리 알파벳 아래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As it is its inferior degree. 즉 어떻게 보면 이 상하로 따져보면 이 위의 세계고 이 밑의 세계겠죠. And because of it, 그렇기 때문에 we always refer to the masak of the middle line as masak the hirik.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기둥에 의한 어떤 빛을 통제하고 밀어내는 힘은 다르게 표현하면 마사크트 히릭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도 약속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표현하고 싶어요. 가운데 기둥이 이 좌우를 중재해주는 어떤 힘을 내가 표현하고 싶다 할 때는 마사크 오브 더 미들 라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단순하게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면서 마사크트 히릭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반대로 혹은 책에서 마사크트 히릭이다 그러면 가운데 기둥의 어떤 빛을 밀어내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계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